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디오 수업에서 환율 및 환율의 결정 요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울러 변동 환율제와 관리 변동 환율제 사이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에 첨부된 실습 문제집은 이 비디오가 게시될 블로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티미 에카노미 클래스 4U입니다. 이번 실습은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IB 경제학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통화 시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는 일본 내의 미국 달러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내의 일본엔 시장입니다. 당장에 눈치채셨겠지만 이 그래프에는 이름표가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완성하기 전에 먼저 이 두 통화의 실제 환율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xv.com입니다. 자, 현재 오늘 자환율에 따른 여러가지 상이한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달러가 현재 75.9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반올림하면 76엔입니다. 엔화 가치는 미화 0.013달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로 돌아가 현재 균형 환율을 이 그래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달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달러당 76엔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수직축에 대한 이름표입니다. 우리는 미 달러 시장에 있으므로 수직축은 달러당 엔화 숫자입니다. 다른 그래프에서는 균형 환율을 엔당 0.013달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균형량의 이름표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균형량을 Q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이 균형량을 Q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평축에도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미국 달러 시장에서는 이것을 일본 내의 달러 수요량과 달러 공급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N 시장에서는 이것을 미국 내의 N 수요량과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요 및 공급 곡선에도 이름표가 필요합니다. 달러 시장에서는 이것을 달러 수요라고 하고 이걸 달러 공급이라고 할 것입니다. N 시장에는 미국 내의 엔화 수요와 미국 내의 엔화 공급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이름표가 붙여진 그래프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미화 1달러의 가격은 76엔이고 미국에서 일화 1엔의 가격은 0.013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들어 국내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일본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미국 내의 일본엔 시장과 일본 내의 미국 달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원본 다이어그램이 있으니 이제 일본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확장적 통화 정책이란 일본은행이 자국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정책이 엔화 시장이나 달러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그 정책으로 엔화 시장과 달러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통화 공급이 확대되면 일본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테고 이 저금리로 인해 엔화 시장과 달러 시장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전 동영상 강의에서 배운 바대로 상대적 금리는 환율의 결정 요인입니다. 만약 일본 금리가 하락한다면 일본이나 미국 내에 본인 돈을 저금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덜 찾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금융 투자에서 가능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려는 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일본의 저금리로 인해 일본 내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 말은 엔화 수요가 감소하여 엔화 가치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 투자자에게 앞서 미화 0.013달러이던 엔화 환전 비용이 이제는 0.01달러에 불과합니다. 이제 엔화 환율이 내려갔고 미국에서 엔화 수요가 감소한 탓에 엔화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엔화 수요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대일 투자 감소는 일본에서 미국 달러 공급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엔화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일본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미국 달러 공급의 감소는 일본 내의 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의 신규 미국 달러 값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통화의 값은 항상 상대 통화값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를 0.01로 나누면 일본 내의 미국 달러화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제 76엔이 아니라 100엔입니다. 일본 자산에 대한 금리 하락으로 미국 내 엔화 수요가 줄고 일본 내 달러 공급이 감소하면서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한 상방 압력이 가해지며 일본 엔화 환율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일본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확장적 정책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대일 투자에 대한 인기가 하락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일본 내의 총수요, 즉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일본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일본의 총수요와 생산 및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리들어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답변을 위해 우리는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과 기본적인 것이 경제 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의 통화 공급 확대는 일본의 금리 인하를 초래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일본의 국내 소비와 국내 투자가 증가할 겁니다. 저축을 생각하던 일본 가정은 당장의 수익률 저하로 인해 소비를 늘릴 공산이 더 커집니다. 낮은 금리는 또한 일본 기업들이 국내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소위 순수출 효과를 유발합니다. 일본 자산에 대한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테니 엔화 환율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일본 내 수입품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수출품은 증가하고 수입품은 감소함에 따라 일본의 순수출이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일본 내 소비가 늘었고 투자가 늘었고 순수출까지 모든 게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총수요 증가는 일본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 국민 소득 증가,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내 소비와 투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출 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의 순수출을 증가시켜 일본은행의 확장적 통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보시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엔저를 통한 순수출 효과도 촉진됩니다. 이번 실습의 다음 질문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여타 외국 통화 대비 절상한다는 투기성 예측이 만연할 때 일본 내 미국 달러화 시장과 미국 내 일본엔 시장 모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보라고 합니다. 우선 투기성 예측을 정의합시다. 투기성 예측이란 단순히 특정 자산의 가치가 미래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우선 투기성 예측을 정의합시다. 투기성 예측이란 단순히 특정 자산의 가치가 미래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들은 지금 미국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투자자에는 미래 가치 상승을 고대하여 미국 달러 또는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일본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미래의 미국 달러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즉 투기성 예측은 미국 달러에 대한 현재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고 싶을 테니 미국 시장으로 일본 엔화를 더 많이 공급할 테고 그에 따라 미국 내의 엔화 공급은 증가합니다. 예상컨대 미국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겁니다. 자미국 달러에 대한 새로운 균형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라고 가정해보죠. 달러 환율이 올라간 만큼 미국 가게는 일본 투자자를 상대로 일본 엔화를 더 많이 공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엔화 공급이 증가로 인해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 즉 엔화 환율이 0.01까지 하락합니다. 0.01은 100의 역수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미국 가게가 더 많은 일본 재화와 용역을 사기 위해 엔화를 더 많이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투기성 예측은 일본 내의 현 시점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 달러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동시에 미국 내 엔화 공급이 늘어나 엔화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 달러화 절상에 대한 투기성 예측이 미국 내 총수요, 즉 내수 수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보라고 합니다. 앞선 질문에서 일본 엔화가 절하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기로 인해 미국 달러 환율이 오르면 미국 수출품이 해외에서 더 비싸질 테니 미국의 수출품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가 강세를 띠면 미국 가게의 수입품에 대한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테니 수입품이 증가합니다. 수출품 감소와 수입품 증가로 인해 미국의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 내의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물론 총수요 감소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후과를 미국에 초래합니다. 고용 감소, 국민소득 감소, 평균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투기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미국 외환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미국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요동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달러당 100엔이라는 환율은 단적으로 미국 경제에 너무 해롭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80엔에서 70엔 사이 내에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달러 값에 대한 가격 상한을 80엔으로, 달러 값에 대한 가격 하한을 70엔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 달러의 시장균형 환율이 달러당 80엔 이상으로 오르거나 80엔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미국 중앙은행이 관리 변동 환율을 달러당 70엔에서 80엔 사이로 유지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시장의 힘이 일본의 달러 수요에 상방 압력을 가해 시장 균형 환율을 달러당 90엔까지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는 목표로 하는 균형 금리인 달러당 80엔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본 내의 미국 달러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달러 수요의 증가 수준이 자유시장 조건에서 달러 환율이 90엔까지 상승할 정도가 된다면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반드시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당 최대 80엔의 균형 수준으로 달러 환율을 다시 평가절하해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환율을 희망하는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 중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해 달러당 80엔이라는 목표 환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달러 수요를 다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미국 중앙은행이 일본 엔화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여 달러화 가치를 다시 원하는 수준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내 외환 시장에 미국 달러화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의 개입을 통해 달러 환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정부는
외환 통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환 통제란 미국 내의 외국인 투자 총액을 줄여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환 통제는 일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미국 국채의 수량을 제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미국 내 일본 투자자들의 저축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수요를 감소시키고 환율을 바람직한 범위 내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게 됩니다. 시장의 힘에 따라 미국 통화 가치의 상방 압력이 강해질 경우 미국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여기에 개설한 세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여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일본 엔화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서 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또는 외환 통제를 시행하면 미국 내 미국 달러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힘이 달러 가치의 상방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의 하방 압력을 가하여 목표로 하는 최저균형 환율인 70엔보다 밑도는 달러당 60엔으로 밀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일본 내외의 달러 수요 감소로 인해 달러 가치가 원치 않게 낮은 환율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달러당 70엔에서 80엔 사이의 균형 환율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달러가 목표 범위 이상으로 절상되었을 경우와는 다른 정반대의 정책을 미국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달러화 수요가 늘면서 목표로 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 환율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에 더해 미 중앙은행이 일본 엔화를 대량으로 매각하여 일본 엔화의 가치를 밀어내릴 수 있고 아울러 미국은 자국 통화를 일부 매입해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증가시키고 균형 환율을 다시 70에서 80 사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외환 통제를 반대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산에 대한 미국인 투자자의 수요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유출이 줄어들고 일본 내외의 달러화 공급도 줄어들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원하는 범위 안으로 다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정책에 따른 상대적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한 나라의 통화 가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또한 투기성 예측에 대해 검토했고 통화 가치 상승에 대한 투기성 예측이 어떻게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현 시점의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중앙은행이 외국 통화 매입, 금리 조정, 외환 통제를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 또는 평가 절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조치를 통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순수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이 경제적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비디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한 여러 가지 연습을 실습할 수 있게 해주는 PDF 파일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